온라인 재정 트레이닝 내돈내산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네, 그 8시에 이 줌nom보에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친구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들으시면 되고요. 저녁 시간에 어떤 때는 아이들 혹은 식구들 식사 챙기시느라고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화면 끄시고 뮤트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라디오 듣듯이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별한 리퀘어먼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매주 할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 주씩 이렇게 쉬는 주간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나갈 겁니다. 카톡방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저녁 모임이 있다, 다른 일이 있다 하셨을 때는 못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주 있는 거니까 1년 12단 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표는 조금 다를 텐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내돈내산이라는 이 채톡방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에셋을 잘 늘리고 우리의 책임이나 어떤 빚 같은 것은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잘 정리를 하자. 그래서 잘 모아놓은 에셋을 가지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갖자라는 게 저희가 계속 하고 싶은 것이고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저희의 삶의 어떤 지향점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에셋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에셋을 늘리는 건데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에셋을 늘릴 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하게 에셋을 잘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내 돈의 친구와 적을 알자. 예. 오늘부터 이제 정확 어떤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될 텐데요. 내 돈의 친구와 적을 알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스스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내 돈의 친구와 적을 알기 전에 예,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쵸? 내가 돈을 이렇게 에셋을 잘 불려 나갈 것인데 불리기에 어떤 시드머니라든지 시드머니를 모으는 그런 작업들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고는 거기에 대한 친구가 됐던 적이 됐던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에셋을 모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내 친구가 적을 알기 전에 나한테 어떤 시드머니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하는 것들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오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친구와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친구는 뭐가 있을까? 내가 돈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돈을 잘 자라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 자라게 만드는 데 있어서 친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친구와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내 돈의 친구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 친구는 예, 이자와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돈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있던 아니면 돈을 모아놨던 이자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예, 나중에 또 이제 그 이자를 받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적?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열심히 모아도 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이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자를 받는 데 있어서
같은 퍼센테이지의 이자를 받는다면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예, 이자의 종류를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화면으로 계신 분들이 여기 2세로 자라신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1세대로 한인 1세대이신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단리이자와 복리이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단리이자는 단순한 이자, 네, 복리이자는 복잡한 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리이자라는 거는 어딘가에 내가 돈을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을 때 처음 예치했던 그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 계산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복리이자는 어딘가에 내 돈을 예치를 했을 때 그 원금과 해마다 발생하는 그 이자, 그 누적 이자에 함께 계산이 돼서 이자를 받는 거예요. 말이 조금 복잡하죠. 예, 말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한번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리자와 복리자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원금을 만불이라고 가정을 하고 똑같이 8%의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첫 해에는 원금이 만불이기 때문에 똑같이 800불이라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에는 단리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도 단리자는 똑같이 이자가 800불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복리자는 원금 만불에 첫 해에 800불이라는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1800불에 대해서 8%의 이자가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는 받는 이자가 864불.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면 세 번째에는 단리자는 똑같이 800불, 복리자는 세 번째는 933불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자를 받은 게 800불도 한 번 받았고 864불도 한 번 받았고 그래서 11,664불에 대한 8% 이자를 받기 때문에 933불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시죠? 예. 근데 그다음부터 계산하려면 복잡하시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하지만 눈에 띄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늘어나는 이자가 첫 해에는 64불이 늘어났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69불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복리이자를 받을 때는 내가 이자를 더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8%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복리자를 받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내가 이자를 받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시고 궁금점이 생기실 텐데 사실은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복리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인터넷이나 아무 데나 찾아보시면 룰 오브 세븐이투라는 거를 찍어보시면은 알게 돼요. 이거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렇게 발명은 아니고요. 이 원칙을 원론을 알게 해서 이제 공표를 한 것인데 어떤 뜻이냐면 72라는 숫자를 내가 받는 이자로 나눴을 때 나오는 숫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건 8%였잖아요. 그 72라는 숫자를 8로 나누게 되면 9가 되지요. 그러면 9년마다 복리이자 8%를 받게 된다면 9년마다 내가 넣은 원금의 2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나씩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의 도표가 된 거를 찾아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4%씩 받는다면 72라는 숫자를 4로 나누게 되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8year마다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34살의 어떠한 사람이 만불을 저금을 하고 4%의 복리자가 받는 곳에 넣는다면 18year가 지나서 52세가 됐었을 때 그 돈이 2만 불이 되고요. 똑같이 18year가 지났을 때 70세가 되면 4만 불이 된다는 거거든요. 같은 계산법으로 6%일 때는 그럼 12년마다 한 번씩 더블이 되고 8%일 때는
9년마다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단리 이자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리 이자는 해마다 똑같은 숫자의 똑같은 넘버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어, 20년 동안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10년 동안 받는 이자와 두 번째 10년 동안 두 번째 10년 그러니까 11년부터 20년째까지 받는 이자의 액수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복리이자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같이 계속해서 누적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4%의 경우 18이어가 지나면 52세, 만불이라는 돈이 만불이 더 늘어나는데 18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18년 동안 그 다음 18년에는 이게 더블이 되니까 만불이 아니라 2만 불의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대한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4%, 6%, 8% 이게 뭐 1%, 2%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4%하고 6%만 비교를 하면 한 2%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더블업되는 시간이 하나는 18년이고 하나는 12년이잖아요. 그러면 옆에 표를 보시면 4만 불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의 이자를 받으실 때는 36년이 걸리고요. 6%의 이자를 받으셨을 때는 24년이 걸리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6%의 이자를 받으면서 36년을 기다리시면 이자는 2% 차이가 났지만 70세에 4만 불을 받느냐, 8만 불을 받느냐.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두 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맨 오른쪽에 8% 이자 받는 것을 보시면, 예, 제가 조금 설명했던 거를 쭉 한번 생각해서 보시면 70세가 되셨을 때 16만 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와 8%를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복리이자를 받았지만 내가 4%의 이자를 받는 것과 8%의 이자를 받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이자는 받는 건 두 배가 차이가 났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액수는 네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리이자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퍼센트의 복리이자를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34세에 만 불을 넣고 70세에 16만 불을 모으는 게 목표라면 8% 이자를 받는 데다 찾아서 34세에 만 불을 모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이 52세라면 그리고 70세에 16만 불을 만들고 싶다면 52세에는 4만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 불을 모으는 것과 4만 불을 모아놓아서 하는 건 큰 차이가 있지만 얼마만큼 복리자를 내가 몇 년 동안 이자를 받을 것인가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목돈을 계속해서 모아놓은 게 없다면 네, 조금씩 조금씩 빨리 시작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복리자와 함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적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서두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 24년째, 25년째 이렇게 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부동산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렌트비 올리는 것들을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보통 1년에 한 4% 정도로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4% 정도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사실 많이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언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냐면 팬데믹 지난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정말 저희 몸에 딱 실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언제? 식당에 갔었을 때. 음식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예. 식당에 가서 음식값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저희가 마켓을 가서 장을 보려고 하면 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진짜 100불만 들고 코스코 가면 카트를 꽉 채워서 나온다고. 정말 좋은 나라라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코스코를 갔어요. 물건 3개 들고 나왔는데 85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요즘에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고, 아, 인플레이션이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복리자를 계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늘어난 거에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을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투데이 만약에 오늘날에 100불이라면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만약에 100불어치의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137불이 필요한 거고요. 20년이 지났을 때는 187불, 30년이 지났을 때는 257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해마다 3.2%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1913년부터 쭉 이렇게 계산을 해왔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표가 2024년 1913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전에 있던 이 자료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즘에 느끼는 체감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6% 7%가 훌쩍 넘어가죠. 그렇다면 3.2%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까 도표 4%의 복리자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 그만큼의 물가 상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에셋은 늘려나가야 되고 우리의 빚은 줄여서 우리가 은퇴하는 시점에는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 우리의 책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모아놓은 에셋을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내가 뭐지 여기 들어오신 분에 따라서 은퇴하는 시점이 앞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은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순수한 에셋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내가 복리자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복리자의 컨셉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복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아야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의 에셋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리 이자를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상황이신지 아니면 복리 이자를 내고 계신 상황인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신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크레딧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예, 만약에 크레딧 카드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갚지 않는다면 크레딧 카드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돼서 나에게 빚으로 오는 거거든요. 네, 보통 크레딧 카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복리이자를 보여드릴 때 4%, 6%, 8%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단리이자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그 정도만 해도 큰 차이가 나는가를 알 수 있었는데 크레딧 카드는 보통 20%, 30%, 20%에서 30% 정도의 어떤 이자가 저희한테 복리이자로 차지가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나는 복리이자를 얼마만큼 받고 있고 복리이자로 얼마만큼 내가 돈을 주고 있는지를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은퇴하는 시점까지 우리는 에셋을 늘려나가는 어떤 그러한 작업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간단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복리이자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나 아는 거야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복리자는 어떻게 받고 있으시고 복리자로 어떻게 내고 계신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렵지 않고 좀 쉽게 풀어보려고 했고,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이렇게 잠깐 쉐어를 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내돈내산으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